네, 안녕하세요. Analysis Why Not? 네, 채널 운영자 문규호입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제 뭐 분리할 텐데, 할 텐데 시리즈로 좀 해볼까 합니다. 네, 운영, 우리 시경이 형, 어, 성시경님의 팬인데, 시경이 형 유튜브 보면은 뭐 할 텐데 시리즈처럼 저희도 한번 이번 시간에는 이제 분리할 텐데, 네, 저번 시간에는 NMR 풀 텐데, 그 연속적으로 우리는 분리할 텐데입니다. 해서 우리가 우리 물질을 어떤 추출물로부터 이제 분리할 때 어떻게 좀 빠르게 기준을 좀 잡고 실험을 진행할 수 있을지에 대한 내용들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기준은 저희 실험실 기준으로 또 하는 것이고, 또 이 수업 목표, 이 영상의 목표는 또 처음 뭐 신입생, 뭐 대학원생들 등 아니면 연구생들, 학부 연구생들 실험실에 들어갔는데 너무 모두 처음부터 다 이제 선배들 이제 그런 정보들을 그 지도를 한 번에 받기가 그냥 어렵죠. 그래서 미리 좀 한번 예습을 하고 또, 또 기기를 다루기 전에 한번 보고 이러이러한 어, 방법들이 있구나. 한번 소개하는 식으로 이제 진행하려고 하고, 그리고 내용의 자체는 전체적인 내용 아주 깊숙하게는 들어가지 않고, 어, 또, 뭐, 예를 들어서, 리버스 페이스라든지, 뭐, 노멀 페이스라든지, 등등등, 이제, 각각에 대해서는 아주 자세하게 하는 내용들은 이제 다음 시간에, 뭐, 추후에 이제 올 예정이고, 이번 시간에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한번 수업을 하겠습니다. 이제 아웃라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어떻게 HPLC 샘플을 준비하는지, 추출부터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from culture to extraction sample. 그리고 그 다음에 그 추출 샘플을 가지고 어떻게 HPLC 샘플을 만드는지. 그 다음에 요 HPLC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요 부분에 대해서는 요 부분, HPLC 사용 부분은 저희 실험실 이제 대학원생들이 아주 재미나게 기기 사용법 등등을 한번 좀 계속 영상을 올릴 예정이에요. 또 그래서 한번 해보고 뭐 제가 만들 수도 있고 같이 만들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컬럼을 어떻게 사용할지 뭐 HPLC 조건 어떻게 정하는지 그리고 실제 분리 물질에 관련된 분리 상황 등등의 예를 들겠습니다. 간략하게 30분 이내로 좀 영상을 제작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보면은 다음 from culture to extraction sample. 그래서 우리가 뭐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뭐 미생물 여기 그림을 보면 이렇게 미생물 배양을 하고 있죠. 미생물 배양, 액체 배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로부터 어떻게 물질을 그 우리가 찾고자 하는 분리하고자 하는 물질을 어떻게 추출해 낼 것인가. 또 생약도 마찬가지입니다. 생약이든 천연물이든 어떤 뭐 그 소재로부터 추출하는 방법은 유사합니다. 그래서 보면은 두 가지 정도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어요. 뭐 세 가지, 레진까지 해서 세 가지 정도인데 첫 번째는 유기용매를 이용해서 유기용물을 이용해서 어, 추출하는 방법. 그 다음에 뭐 솔리드 페이스 익스트랙션이라고 해서 이렇게 고체에다가 요걸 보면은 이 고체 레진을 이용해서 고체 컬럼을 이용해서 익스트랙션 하는 방법 두 가지가 있고 이따가 뭐 레진 이용하는 거 뒤에 슬라이드에 나옵니다. 여기 슬라이드 뒤에 레진. 그래서 유기용매를 이용하는 방법은 이게 지금 배지에 액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액체에 유기용매, 뭐 에틸아세테이트 뭐 등등 뭐 CHCl3라든지 다이크로메테인이라든지 그 극성에 맞게 이제 용매를 선택합니다. 용매를 선택하고 그리고 어 근데 이 장점은 생각보다
이제 뭐 샘플 로딩하는 시간도 없고 뭐 그렇기 때문에 그냥 섞어서 흔들면 됩니다. 이렇게 흔들면 판넬을 이렇게 넣어가지고 흔들면 된다. 그리고 심플하고 그다음에 이 추출법의 장점은 굉장히 클리어한 익스트랙션이다. 그러니까 뭐 극성에 따라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추출되는 거기 때문에 베이스라인이 굉장히 깔끔하게 추출이 될 수 있습니다. 단점이라고 하면은 뭐 용매의 극성을 바꿀 수도 있지만 뭐 여기 나온 것들을 보면은 이제 비극성들을 많이 사용하게 되었는데 그러다 보니 이제 극성 물질들을 많이 놓칠 수가 있고 또 이게 흔들다 보면 좀 많이 힘이 들어요. 뭐 1리터 뭐 1리터 흔드는 것도 아니고 몇십 미터씩 흔들게 되면 힘이 들게 되는데 그래서 이거를 뭐 보완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죠. 위에 여기 위 부분에 뭐 거품 내는 거품 내는 그 거품기 생성기를 넣고 추출하고서 뭐 마지막으로 좀 흔든다든지 그런 방법들이 있고 좀 기기도 있습니다. 이제 추출하는 기기도 있고 그다음에 솔리드 페이스 익스트랙션 같은 경우에는 뭐 C18, 뭐 C18 쓸 수도 있고 실리카 쓸 수도 있고 등등 요거는 레진에 대한 차이고 그래서 이렇게 보면 이런 컬럼간에 여기가 이제 뭐 고정상을 레진을 넣고 위에 샘플을 로딩하게 되는 샘플을 이제 로딩하게 되고 거기에 이제 극성에 맞게 용매를 내려주어서 여기 노란색 나오고 빨간색 나오고 이제 극성에 맞게 이렇게 추출하는 방법. 장점은 무엇이냐면 이제 그 추출과 익스트랙션과 그다음에 요 극성에 맞는 분해기 동시에 가능하다. 네. 단점은 아무래도 요 로딩하는 시간이 걸리죠. 로딩하는 시간이 걸린다. 어, 그 대신에 또, 또 하나의 장점은 요 노동력이 좀 줄긴 하죠. 노동력이 좀 줄고 그리고 그런 점들이 있다. 그리고 여기 오게닉 솔벤트 익스트랙션에서 뭐 누가 어디가 밀도 비중이 어디가 높냐에 따라서 뭐 물층이 위에 있든지 밑에 있든지 요거 잘 봐야 됩니다. 그래서 뭐 에틸 아세테이트 같은 경우에는 요 밑에가 어, 배양액이 되겠고 위에가 이제 유기용매가 되겠죠. 에틸 아세테이트 같은 경우에는 뭐 DCM은 반대입니다. 그래서 흔들어서 요 밑에 쭉 내려놓고 요 위에만 받아서 요거를 이 부분을 추출하면 요 부분을 이제 드라이하면 되겠죠. 농축하면 되고 보통은 이제 1대 1.5 아니면 1대 2 정도의 비율로 유기용매를 사용한다. 세 번째로는 이제 레진을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이런 배양액에 이런 레진이 있어요. XAD라고 하는 그런 그 레진이 있는데 이 레진을 넣고 이제 뭐 2시간 정도 같이 흔든 다음에 뜬다는 게 이제 뭐 어, 배양 배양기 이 쉐이커에다가 이제 흔드는 거죠. 넣고 보면은 이렇게 빨간색이었죠. 그러면은 요 하얀색이 이렇게 빨간색이 되고 네, 요 부분을 요 레진 부분을 다시 아세톤을 이용해서 요 이 레진 안에 들어가 있는 물질들을 다시 꺼내는 방법을 사용해서 요거를 아세톤을 어, 농축하면 네, 물질이 추출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레진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뒷장에 보면 뭐 XAD 시그마 알드리치 예, 홈페이지에서 이제 보면은 이제 제품 정보입니다. XAD 4, 7, 뭐 16 등등등등 이렇게 있고 각각 종류별로 뭐 그 해당되는 분자량들 어디까지는 이것을 쓰시오, 극성 어디까지는 이 제품을 쓰시오라고 명시가 돼 있어요. 이걸 좀 보면 뭐 XAD4는 뭐 렐러티브하게 로우 몰레큘러 웨이트 분자량이 좀 작은 거에서 좀 최적화돼 있고 그다음에 뭐 16 등등등이 있고 그다음에 여기 프로테인 솔루션으로부터 뭐 리무브 하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보통은 이제 XAD7이 좀 모더레이트한 뭐 적당한 극성을 가지고 있는 레진이다. 이걸 쓰면 괜찮고 또 어떨 때는 이제 요 다이아온, HP 요런 제품이 있는데 요거는 아예 뭐, 배양하는 그 상황에서
배양하는 것 자체에서 그걸 넣고 같이 키우면 이제 미생물이 물질을 만들어나는데 만들면서 계속 그 레진에 들어가는 거예요. 동글동글한 그 입자로 되어 있는 레진인데. 그러니까는 넣다 보면은 이제 더 물질이 더 많이 생산할 수도 있는 방법이고, 이거는 이제 배양과 추출이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방법이다. 그래서 이런 것들 참고하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 방법이 있고, 그래서 뭐 그런 추출 방법들이 있다. 추출 방법들. 그냥 유기용매를 사용해서 그대로 추출하는 방법, 또 이 그 컬럼관을 이용해서 추출과 분해를 동시에, 분해는 이제 분해 나눈다, 프랙션 나눈다, 그런 분해 가는 방법, 또 레진 자체를 이용해서 레진 자체를 이용해서 추출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음으로는 하기 전에 앞서서 이제 추출, 익스트랙션이라고 했습니다. 그게 익스트랙션. 이걸 이제 분해를 하는 방법이 있어요. 이제 보통은 리버스 페이스를 많이 천연물 연구할 때 리버스 페이스를 많이 사용하고, 또 그 우리가 약화학 유기 합성 할 때 이제 물질들을 분리할 때는 노멀 페이스를 좀 많이 사용하기도 하고, 뭐 특성이 있습니다. 여기 리버스 페이스가 무엇이냐, 노멀 페이스가 무엇이냐, 이거는 유기용매에 뭐 보면 나중에 이제 올리겠지만 고정상과 이동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정상이 무엇이냐, 이동상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노멀 페이스냐, 리버스 페이스냐라는 건데, 뭐 기준은 뭐 처음 개발된 게 요 상태예요. 요 노멀 페이스라고 하는 게 노멀 페이스고, 이거의 반대가 리버스 페이스인데, 한번 천연물에서는 이걸 많이 쓰니까 한번 봅시다. 그래서 보면은 추출물이 있어요. 추출물이 있는데 이거를 이제 레진 뭐 C18 컬럼을 쓴다든지, C18 컬럼에서 분해가 하는데, 여기 20% 메탄올, 아쿠어스 메탄올이라는 얘기는 80% 물, 20% 메탄올, 그다음에 여기 40%는 60% 물, 메탄올 40% 등등등등등등 해서 물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극성이 높은 거죠. 그래서 극성이 높은 쪽에서부터 이제 마지막에 100% 메탄올, 그 다음에 메탄올 DCM 1대1 비극성 방향으로 이렇게 추출을 하는 겁니다. 물질이 여기 어디에, 자기 물질이 어디에 있는지, 어, 이제 극성별로 분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노마페이스는 그 반대입니다. 그래서 그 반대로는 이제 헥산 EA 1대1, EA 100%, EA 메탄올 10대1, 5대1, 2대1, 메탄올 100%부터 해가지고, 이렇게 비극성에서부터 극성까지 조건으로, 이게 순차적인 거예요. 순차적으로 분리를 하는 거다. 왼쪽부터 오른쪽까지 쭉 순차적인 극성별 분해기입니다. 예, 그것을. 이 기준은 뭐, 일단, 뭐, 우리 실험실 기준으로 나눈 거예요. 뭐, 가서 내 물질은 30% 정도 잘 나오는데, 요 구간을 중간에 또 나눠서, 요 중간의 구간을 좀 나눠서 할 수 있어요. 세분화할 수 있죠. 뭐 아니면은, 나 앞에 부분은 다 필요 없는데, 여기 뒤에 나의 물질은 60에 80에 있다. 그러면 앞에 부분을 좀 간략하게 하고, 이렇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런 분해, 요거 한번 참고 바랍니다. 이제 HPLC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분해까지는 했고, 자, 이제 실제로 추출을 했고, 익스트랙션 했습니다. 그리고서 이제 분리하기 위해서, 뭐 바로 분리할 수도 있지만, 이제 중간 단계를 한번 거친 거예요. 이 중간에 분해를 이렇게 구간을 나눴습니다. 구간 나눠서 프랙션 했고, 이제 그 샘플을 이제 HPLC라고 하는 하이 퍼포먼스, 뭐 리퀴드 크로마토그래피 약자, 하이 프레셔 리퀴드 크로마토그래피의 약자라고도 하고, 이 부분을 이제 분리할 겁니다. 여기서 있어서 중요한 점은, 이게 아마 제 기억에는 제가 프린스턴 포닥을 하고 있을 때 이제 그룹원들을 대상으로 뭐 아이솔레이션 메소드 워크샵을 좀 해보라고 모하메드 교수님께서 말씀하셔가지고 진행했던 것인데, 그때 지금 홋카이도 약학대학에
계신 우리 아이야, 요시무라 아이야, 그, 그때는 같이 포닥을 했으니까, 그 친구가 같이 만들었는데, 그거 아마 그 친구 만들었던 이 슬라이드인 것 같아요. 지금 요 슬라이드 한 장, 지금 웬만하면 다 제 부분을 제가 만들었던 부분들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출처가 그렇다. 보면은, 컬럼의 종류가 이게 뭐 분석용이니 세미 프랩이니 프랩이니라고 이렇게 또 그다음에 또 LC메스용 뭐 큐톱용으로 이렇게 나눠집니다. 그러니까 컬럼의 사이즈 그다음에 분석 용도에 따라 다른 겁니다. 분석용 LC메스 큐톱 또 여기 분석용 네, 세미 프랩이라고 하는 것은 프랩 HPLC에서 조금 더 작은 거 세미 프랩 대용량으로는 프랩을 분리합니다. 컬럼에 사, 뭐 다이아미터부터 해서 요건 길이고 이렇게 있는데 그래서 이 한 번에 분리할 수 있는 로딩할 수 있는 그런 음, 들이 있어요. 뭐 10마이크로그램, 뭐 10mg, 30에서 50mg 정도 있고 거기에 맞는 플로우 레이트가 있다. 각각 시험실마다 다를 수 있어요. 저희 시험실마다 조금 다른 것 같은데 지금 SMS용 0.5, 또 0.4, 뭐 0.7 쓰기도 하고, 프랩은 7ml per min 또는 뭐 10ml 이렇게 쓰기도 하고, 세미 프랩 3에서 4, 애널리시스는 1ml 정도 사용합니다. 그리고 인젝션 솔벤트, 이 샘플을 어디에 녹일 것인가? 메탄올, 마스토나이틸, 워터, DMSO, DMF에도 녹이고, 네버 유스 아세톤, 이 빠졌네요. 아세톤, DCM, 에틸아세테이트를 사용하지 마라. DMSO, DMF도 뭐 이렇게 추천하는 바는 아닙니다. 웬만하면 피하는 걸 어, 추천 안 하고. 그래서 HPH 솔벤트, 메탄올, 그다음에 아세토나이트릴. 요게 FA가 포믹 액시드, TFA가 트리프로로 아세틱 액시드. 요게 좀 더 센 산입니다. 이제 나중에 산 넣을 때 포믹 액시드까지는 그래도 괜찮은데 TFA는 굉장히 톡식해요, 냄새가. 후단에서 좀 하길 바라고 넣을 때. 뭐 0.1% 정도 넣겠죠. 그 정도 넣고. 그다음에 뭐 attention. 그 before and after using column 이 100%의 이 메탄올이나 아세토나이트를 이용해서 한번 UV 그러니까 워시를 잘 하자. 이게 컬럼을 또 각 한 사람마다 쓰는 실험실이 있고 하나의 이제 그 다양한 컬럼을 구비한 다음 그 컬럼을 여러 명이서 사용하는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매너를 지키자. 잘 충분한 요 워치를 통해서 그래야 컬럼도 계속 유지가 될 수 있고 잘 워시하자. 그 샘플 웨이트이 중요하다. HPLC의 볼륨보다는 뭐 볼륨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볼륨도 중요하고 HPLC 중요하다. 이 정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UV도 안정화돼야 되고 워시하는 기간 꼭 맞추도록 하고 다음으로 이제 이그샘플입니다. 이그샘플 실전 이그샘플 자, 여기는 뭐 보통 여기다가는 그때 발표할 때는 뭐 규호스, 뭐 인디비주얼 애널리시스 뭐 해서 뭐 일단 처음에 어떻게 분석할 것인가. 자, LCMS 분석을 먼저 통해서 내 물질이 몇 퍼센트 정도 나오는지 뭐 예를 들어서 10에서 100%까지 올라가는 알스토나이틸 30분짜리 메소드 중에서 내 물질이 뭐 15분에 나온다. 그러면은 얼추 계산을 해가지고 내 물질이 한 몇 퍼센트에 나오더라. 그 정도 계산을 해보는 겁니다. 그러면 이 정도 극성이 어느 정도일 거야. 그러고 나서 이제 그다음에 이제 추출하고 추출도 방법을 결정할 수 있겠죠. 이제 극성도 다 포함할 수 있는 뭐 C18 분석, C18 그 추출을 할 것인지 아니면은 뭐 유기용매를 이용해서 추출할 것인지 정할 수 있고 그 이후로 또 내 물질은 극성이 되게 뒤쪽에 있어. 내 물질 되게 극성 앞쪽에 있어. 내 물질은 비극성 쪽에 있어. 에 따라서 리버스로 분해할 건지 노멀로 분해할 건지 노멀 페이스 아까 얘기하다 못했지만 노멀 페이스는 유기용매가 그 증발이 굉장히 빠릅니다. 리버스들은 물이 섞여 있기 때문에 조금 펌프도 좋아야 그 추출 이베퍼레이터 펌프도 좋아야 되고 그런 시간이 좀 걸립니다. 그리고 요 두 부분.
잘 나눠야 하고. 그래서 H패치를 한다. 자, 어떻게 H패치를 할까? 그래서 우리가 컬럼을, 뭐, 처음에는 C18 컬럼을 이제 사용해 봅니다. 천연물 기준으로 그렇습니다. 천연물 기준으로. 그리고, 어, 근데 물질은 펩타이드 계열 물질이야. UV를 봤더니, 아, 이게 280 민돌 혹은 뭐 쭉 떨어지는 그런 것들, 분자량이 어느 정도 되고. 그러면 이제 C16의 아마이드 컬럼이 있습니다. 그 컬럼을 한번 또 이용해 보기도 하고. 봤더니 어떤 물질은 C8만, 어떤 물질이 내가 봤을 때 굉장히 아니, 논폴라한 물질, 비극성인 물질이다. 그럼 이제 뭐 C18 컬럼을, C8 컬럼을 써보기도 하고, 페닐 핵실이나 아니면 실리카, 뭐 오픈 컬럼, 뭐 실리카 컬럼 사용해도 됩니다. 실리카는 이제 뭐 거의 한두 번 쓰고 버리는 용도로 사용하고, C18 레진 이런 것들은 C18 레진 특히 여러 번 쓰는 거예요. 한 번 쓰고 버리면 안 돼요. 비싸요. 음, 그리고 그렇게 그 컬럼은 뭘 쓸지 정하고, 그냥 조건. 자, 아이소크레틱 조건이라고. 한 가지의, 극성으로 쭉 보내는 그런 아이소크레틱 법은 이제, 뭐, 보통 요 위에서 열심히 해서 계산을 몇 퍼센트 나올 거라 계산을 했는데, 거기서 한 10에서 15% 정도 마이너스 해서, 여기서 50% 정도 나오더라 싶으면은, 아, 그러면 아이소크레틱 한 40% 또는 뭐 35%의 조건으로 이제 아이소크레틱 분리를 해보는 거죠. 이 아이소크레틱 분리의 조심할 점은 어 이제 뭐 여러 번 찌를 수 있어요. 여러 번 찌를 수 있는데 계속 같은 조건으로 찌르면 같은 시간이 나올 거예요. 근데 이게 워시하는 구간이 없으면 컬럼을 닦는 부분이 없으면 이제 조금씩 밀리거나 조금씩 뭐 땡겨서 나오거나 그런 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뭐 혹시 또 실험이 바쁘다 보면 요거 이제 초시계를 맞춰 놓고 가죠. 다른 거 하고 오도록. 왔는데 생각보다 먼저 빨리 나오거나, 뭐 나중에 나오거나, 등등등. 뭐 나중에 나오는 경우에는 뭐 그런 사고가 없지만, 이제 먼저 나올 때 항상 좀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뭐, 처음에는 아주 놀랄 만큼 비슷한 시간에 나올 건데, 그러다 보면 또 어려운 점이 있죠. 그래서 뭐 팁은 모르겠어요. 저는 보통 이제 효율을 좀 높이려고 저희 실험실은 똑같은 HPLC를 사용하고, 뭐 두 개, 뭐 세 개, 뭐 이렇게 HPC 기계를 사용하고 또 하는데, 그래서 워시하는 부분도 좀 컬럼 바꿔가면서 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 좀 효율성 있게 한번 분리를 해보면 좋겠습니다. 요즘은 또 오토 프랙션도 있어서, 콜렉터도 있어서 그 부분도 있는데, 아무튼, 이 아이소크레틱 조건, 하나의 동일한 조건으로 분리하는 방법, 그 다음에, 근데 픽이 너무 브로드하게 나온다. 픽이 브로드하게 나오더라. 그러면은, 그레디언트라고 해서 이제 점진적으로 바뀌는 조건, 그리고 엑시드를 넣어본다. 포밍 엑시드나 TFA를 넣어본다. 근데 TFA를 넣고서 그 분리했을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물질을 이렇게 받았잖아요. HPLC 기준으로 그렇습니다. 지금 용매를 받았는데 그러면 이제 날리게 돼 있어요. 용매를 날리면 뭐 메탄올 몇 프로, 아세토나이트릴 몇 프로를 날리게 되면 마지막에 물이 많이 최근에 마지막에 물이 남는데 물이 계속 날아가기 전에 이제 계속 농도가 이 엑시드의 농도가 굉장히 진해지는 거죠. 뭐 펩타이드 경우에 물질 같은 경우는 이제 막 거기서 엑시드 하이드로시스가 막 되기도 하고 뭐 깨지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추천은 이제 동열 건조하는 걸 추천합니다. 동열 건조 일단 바로 달리지 말고 동열 건조하는 걸 추천한다. 그리고 뭐 솔벤트를 바꿀 경우에 아세토나이트릴 50%의 조건에 나오던 걸 좀 바꾸고 싶다 메탄올로 그러면 이제 한 15%에서 20% 정도 요 증가시키는 거 65, 70% 메탄올을 사용한다. 그 부분 네, 그거 명심해 두시고 그리고 아세토나이트릴보다는 메탄올이 어떨 때는 잘 될 수도 있어요 분리가 또 근데 또 엑스 넣고 하다 보면 또 나도 모르게 메틸레이션이 되고 있는 상황도 생길 수는 있지만 뭐 이렇게 용매 바꾸는 거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그젠플입니다. 이그젠플. 요런 계열 봅시다. 여기 끝에 아래 이렇게 체인들이 붙어 있습니다.
이럴 때는 음, 어떻게 분리했을까요? 제가 분리했는데 PNAS 페이퍼가 나왔을 때 제가 포닥 미국에 있을 때 포닥 있을 때 분리했는데 아 물질 자체가 좀 유기용매 물질 자체가 좀 극성이 비극성 쪽에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는 에틸아세틸 섹션하고 여기 80에 100% 프랙션에 있었고 그다음에 이게 C8 컬럼으로 분리를 했네요. 그리고 67% 아세토나이트릴 단일 조건으로 해서 분리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보통 그때 이게 물질 발현된 것들을 분리하는 것이었는데 어 그때 타겟이 그때 다이난 마오 박사 지금 미국 뉴저지 머크에서 지금 연구원으로 있는 다이난 친구가 같이 했던 연구인데 그 친구가 이제 발현을 시키고 제가 이제 분리하고 물질 분석해주고 이렇게 하나 정도의 타겟이 물질이었던 것 같아요, 처음엔. 근데 이제 실제로 키우고 배양하고 분리했을 때 물질 여기 나온 거죠. 4개 정도 나왔는데. 그러니까 이럴 때는 하나만 뭐 비슷한 UV 모양을 보이고 분자는 비슷하다 싶으면은 일단 다 받으세요. 다 받고 다 이제 받은 다음에 유도체를 그래서 늘리는 식으로의 연구가 진행이 돼야지. 또 일단 이거 하나만 받고 뭐 최악의 대학원생들 일단 하나 한 10m 키워놓고 아, 하나 물질 교수님이 이거 찍어줬으니까 이것만 받아야지. 그래서 이것만 받고 뭐 HPLC 앞에서 뭐 핸드폰하고 OS 뭐 오락도 하고 뭐 좋은 시간 보내기도 하고 그러다가 이제 분리하고 시간은 안 가고 교수님은 늦게 가라고 퇴근하라고 하고 오늘 끝내나 내일 끝내나 나의 졸업은 먼 거 같고 그러지 말고 우리 실험실은 효율적인 점을 많이 강조하는 실험실인데 음, 그래서 최대한 물질이 많으면 그 안에 다 받고 나중에 이걸 논문화 해야 되는 거죠. 더 물질 유도체 수를 더 늘려야 또 더 좋은 논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봤을 때 하나만 받지 말고 여러 개 받으세요. 그리고 두 번째 뭐 노무라이신 요 물질은 저는 제가 발현한 거 아니고 추출물만 받았는데 뭐 다른 친구가 이제 요로 연구 이렇게 분리를 네 스텝이나 거쳐서 분리를 했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건 좀 쉽지 않겠다 이렇게 분리하면 그래서 너무 많은 스텝의 분리는 이제 이 손해가 많습니다. 로스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쾌적화된 방법을 찾아서 분리하면 됩니다. 그리고 뭐 여기서도 있고 요 뒤에 요 부안마이신 뭐 부안키논도 마찬가지고 이게 이게 막 흔들려서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같은 물질인데 물론 이게 뭐 다이에스터로모라기보다도 일단 의심해야 될 부분들이 이게 좀 UV 흡광이 이게 좀 그 안에서 이게 조금 막 로테이션이 하다 보면은 조금씩 흔들리면서 바뀔 수가 있어요. 그럼 마치 피크가 이렇게 하나로 이렇게 깨끗하게 나와야 되는데 이게 조금씩 이렇게 뭐 조금씩 흔들릴 수가 있어요. 일단 추천은 NMR을 먼저 찍어본다. 메스 한번 찍어보고. 교수님 유도체가 많은 것 같아요. 뭐 유도체 많을 수도 있는데 이런 아로마틱 링 그 물질 분리할 때는 아마 제가 생각했을 땐 그래요. 이게 1, 2, 3번의 스텝을 많이 겪었던 이유도 이제 계속 물질 픽이 하나 딱 떨어지는 게 아니고 조금 뭐 찌글찌글 뒷부분에 좀 끌리거나 하는 경우가 있었을 거예요. 아마 그러다 보니까 그거를 깎고 픽을 깎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스텝을 많이 가져간 것 같은데 일단 NMR을 먼저 찍어보세요. NMR 프로톤 NMR 찍어보고 앞에 올라갔던 부분 뭐 뒤에 부분이 다 동일하다. 뭐 프로톤은 물론 다이애스토로 뭐 구분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걸 떠나서 일단은 아로마틱 링 할 때는 그걸 좀 주의하자. NMR 먼저 찍어보자. 프로톤 계속 깎아내지 말고 옛날에 우리
그 기억나네요. 방망이 깎는 노인. 그 방망이 깎는 것처럼 계속 깎아내지 말고 프로톤부터 찍어보자. 요거는 이제 아이소크리틱 하나의 조건으로 분리했을 때는 이렇게 20 이렇게 나왔는데 요 그레디언트 조건 10에서 55% 40분을 했더니 픽이 이렇게 샤프하게 나오더라. 그리고 요런 것들 한번 아이소크리틱이 꼭 답은 아니다. 그레디언트로 재빨리 바꾸자. 이것도 이거는 제가 박사 때 했던 부안 지역, 갯벌 지역에서 찾은 부안 마이신, 부안 키논이었고, 이거는 그레디언트 조건으로 이제 했는데 너무 둘 차이가 많이 났어요. 10에서 51분 차이. 그건 좀 어려운 점이 좀 있었고, 또,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얘기는 마티코사이드라고 해서 이건 북극 그 해저 지역 세디먼트 부분에서 분리한 물질인데 이렇게 슈가가 이렇게 붙어 있어요. 슈가가 붙어 있으면 생각보다 극성이 있다 물질이. 그래서 여기도 보면 아티코사이드 40에서 60% 메탄올 프랙션에 있다. 분리 조건은 요 분해 조건이 있었지만 실제로 분리는 보면은 여기 23% 아세토나이트릴 그 정도 굉장히 극성이 높았다 생각보다. 그래서 그 주의하시고 그리고 뭐 비슷한 요 내용 크로린과 크로린 없는 것 등등 그거는 분류가 잘 안 돼서 TFA를 좀 사용했었다. TFA를 사용했었답니다. 이게 바하마오라이드 이거는 김동규 졸업생이랑 같이 연구했던 것인데 이 부분은 이 물질이 이렇게 보면 이제 폴리키타이드로 돼 있는데 이 물질이 빛에 깨져요. 이렇게 더블본드도 많고 막 빛에 깨지고 색깔은 되게 빨갛죠. 아마도 이렇게 뭐 많이 이제 언세츄레이트 되다 보니까 이렇게 좀 빨갛죠. 근데 이거는 이제 추출할 때 XAD7을 사용했어요. 딱 XAD7 옆에서 추출하는 거를 봤던 것 같은데 기억이 나는데 이거 분리할 때는 다 같이 불을 껐고 실험실 전체가 불을 껐습니다. XAD7 요 레진을 이용해서 했고 그다음에 노멀 페이스 프랙션을 했고 그다음에 컬럼도 C18 컬럼 해서 이렇게 물질 분리를 했던 경험이 있죠. 처음 색깔은 노란색이에요. 근데 노란색이 많이 모여서 이제 빨간색이 되고 하는 겁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펩타이드성 물질들을 쭉 이제 어, 설명할 텐데 펩타이드 물질 이렇게 사이클릭 펩타이드처럼 되는 것들이 있어요. 이건 신현혁 박사 하버드 메디컬 스쿨에서 포닥하고 있는 최근에 셀을 논문 옵토퍼스의 이 신호 전달 물질 규명해서 지금 좋은 논문 셀에 넣는데 어 이거는 뭐 EA 추출해서 C18 컬럼을 이용했고 이 펩타이드는 아이소크리틱이 보통 잘 안 됩니다. 보통. 그러니까는 그레디언트 조건으로 분리를 하기를 그 TFA 넣고 다 좋은데 좀 비극적이었던 거. 근데 뭐 72리터를 키웠는데 뭐 이 정도는 뭐 비극적인 건 아니죠. 72리터를 키워서 12mg, 4mg 일도 굉장히 좀 어렵죠. 이렇게 실험하면 좀 어려워요. 너무 생산성도 좋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생산성 높이는 그런 연구들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 부분, 합성 생물학, 유기 합성, 아니면 유도인자 도입 등등 생산 최적화를 진행해야 되죠. 라소펩타이드, 성산 제주도에서 엄수연 박사, 지금 국민대학교, 의 산림자원학과에 9월부터 임용 예정인 엄수연 교수,
그러니까 성상빈이라는 물질이 얼마나 큰 라소펩타이드는 이렇게 요 부분이 요, 요, 요 고리환으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게 라소펩타이드라고, 그 바구니형 라소펩타이드. 이런 물질 분리할 때, 이거는 뭐, 운이 너무 좋은지, 15리터만 키웠는데 막 18mg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워낙 양이 많이 나오다 보니, 뭐 더 많이 키울 수 있으면 더 많이 나왔겠죠. 근데, 그러니까 EA 추출하고, 분해 80%에 나온 다음에, 그냥 세미 프랩 한 게 아니라, 대용량으로 프랩 웨치 배치로 한번 딱 효율적으로 분리를 했던 것을 제가 옆에서 봤습니다. 우리 엄수현 교수, 훌륭한 연구자, 효율적이고 훌륭한 연구자, 엄수현 교수, 이런 물질 성상핀, 또 오명사마이신, 또 해서 이런 사이클릭 펩타이드 EA 추출하고 80% 메탄올 프랙션에 나왔는데 이걸 세미 프랩을 해서 여기 또 그레디언트 조건으로 했죠. 그레디언트 조건으로 해서 또 많이 키웠네요. 84리터에 뭐 14.5mg 나왔다. 오명사마이신. 그래서 이게 오명사마이신이 또 이 전합성을 통해서 허준성 교수님이 이제 지금 허준성 예전에는 박사 과정생이었는데 지금 허준성 교수님이 되셨죠. 허준성 교수님이 이제 또 어, 우리 서울대 약대 그 서영고 교수님 방에서 학위를 받은 허준성 교수님이 전합성에 성공하셨고 이렇게 이렇게 사이클릭 펩타이드나 요 그레디언트를 많이 분리한다. 그리고 모항아마이드, 그 부안 지역, 모항 갯벌에서 균주를 분리하고 이제 다음과 같은 어, 요 양쪽이 대칭이 되어 있습니다. 다이펩타이드라기보다는 다이, 이렇게 다이머처럼 돼 있는 그 물질 모항아마이드. 는 가천대 약대 배문영 교수님이 또 분리하셨던 거. 그 이에 이섹션을 해서 분해 이 두 부분에 나왔고 세미 프랩을 진행했으며 그레이디언트 조건으로 분리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나눴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좀 몇 가지 뭐 펩타이드성 물질 그리고 이렇게 극성이 낮은 물질, 비극성 물질, 그다음에 슈가 물질, 요게 모이어티가 있는 물질, 그리고 폴리아로마틱 물질 관련돼서 또 이렇게 리피드들이 많은 것들 한번 나중에 네, 그렇게 좀 계열별로 한번 분리 방법에 대해서 오늘 한번 소개를 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 분리할 텐데 진행해 보았습니다. 또 많은 이 강의가 또 처음에 좀 어, 미생물 유래 물질 분리 또는 뭐 생약은 또 다른 내용입니다. 지금 제가 또 그 내용 관련돼서 기회가 있으면 영상 올 예정이고, 그래서 이런 작은 또 레피드한 가이드가 되기를 바랍니다. 네, 수고 많았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네, 여러 되게 많은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